안녕하십니까. 택시방송 임명식입니다. 조합원님, 그동안에 코로나가 심해서 영업시간이 제한이 되고 해가지고 일하는데 좀 힘들으시죠. 11월 1일부터 영업시간이 이제 풀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요즘은 뭐 며칠 안 됐지만 손님이 늦게까지 있으니까 일하는데 조금 수월한 것 같습니다. 조합원님, 그래도 코로나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시고 소독 잘 하시고 항상 내 몸, 내 건강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조합 홈페이지에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이제 소통 게시판에 글이 하나 올라왔는데, 조합 홈페이지 화면을 딱 띄워놓고 소통을 말하다 여기 화면을 이제 딱 클릭을 하면 조합의 사이트가, 소통 게시판 사이트가 이제 딱 열립니다. 그러면은 조합 소통 게시판에는 조합원들 실명으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명으로 쭉 쓰게 되어 있는데, 2011년 11월 3일 날 조합은 각성해야 하고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이 글 말고도 이직자 요금에 대한 의견사항, 신공항 고속도로 안내, 조합 자료실 조합원 현황 수정 요청, 이런 거 이렇게 글이 많이 올라옵니다. 근데 11월 3일 날 흥미로운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조합은 각성해야, 이런 내용으로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무슨 내용인지 조합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한번 제가 쭉 읽어봐 드릴게요. 조합은 신규 직원을 9명 채용한 것으로 압니다. 기획실 대리가 연합회로 진출함에 따라 조합 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획실이라 공석으로 놔둘 수가 없다는 조합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약 1개월 전에 영동집으로 발령받은 신규 직원의 스펙이 훌륭하여 기획실로 발령한다 합니다. 직원의 인사이동 권한은 이사장이라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8명의 신규 직원은 스펙이 어떠하기에 기획실 근무도 못하나? 기획실 근무할 능력이 안 되는 자를 채용하였는가? 서울 개인택시 조합의 기획실이 대단하기에 스펙을 찾는가? 또 땡땡 같은 아빠 찬스를 이용하려는 의혹이 강하다. 정관까지 개정하여 채용한 직원을 포함하여 신규 직원의 채용은 정상적이었나? 나만의 생각이 아닐 것입니다. 자녀나 친인척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조합원은 임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조합원들의 목소리가 잠시는 안 들리는가? 조합의 기밀을 적에게 인감증명까지 첨부하여 제공한 자가 조합의 고위직이다. 이적 행위를 한 자를 채용한 이유가 궁금하지도 않다. 복지법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이사부터 징계하라.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서 매표 행위를 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자, 조합 정관 제48조 2항 4항을 위반한 자다. 징계하라. 복지법인 대표와 4명이 이사장이거나 대행을 하신 분들의 업무상 배임 행위 소송에 대하여 이사들은 왜 취하를 하였는가?
조합이 지출한 변호사비는 얼마인가? 선거법 위반자에 대하여 면죄부를 주고 보상까지 하여야 했는가? 징계란 자격을 가진 자에 많이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야 당사자도 승복을 한다. 장상준 전 이사장님이 사망하셨고 영동지부 오 땡땡 전 지부장님이 개인 택시를 양도하셨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약속이란 지켜져야 합니다. 당사자는 약속이 아니라 하지만 듣는 사람은 약속이라 믿는다. 나처럼 통찰은 없고 성찰 부족하고 현찰만 탐내면 결국 패망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조합 홈페이지에 이렇게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 쓴 내용을 보면 영동지부의 직원이 새로 왔는데 기획실로 다시 땡겨갔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글 내용을 보면 영동지부에 좀 잘 아시는 분이 쓴 것 같습니다. 다른 지부 얘기는 지금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조합 홈페이지에 지부 소개를 한번 보겠습니다. 조합 소개, 조직도, 인사말, 지부 안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쭉 강남지부, 강동지부, 강북지부, 강서지부, 관악지부, 남서지부, 노원지부, 도봉지부, 동부지부, 서대문지부, 성북지부, 송파지부, 양천지부, 영동지부, 용마지부, 은평지부, 중랑지부, 중앙지부 이렇게 해서 18개 지부가 딱 올라와 있습니다. 이걸 각 지부마다 이제 주소랑 나온 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강남지부는 강남구 일원동에 있습니다. 지부장은 천용호 지부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동지부 있고, 그 다음에 강북지부 있고, 강서지부 있습니다. 관악지부, 남서지부는 제가 속한 남서지부입니다. 구로구, 구로5동 5441, 구로구, 구로동, 구로5동 544-1 엘린빌딩 201호입니다. 도로명 주소는 구로구 공원로 81 엘린빌딩 201호. 지부장은 한영은 지부장입니다. 우리 남서지부라 그런지 한영은 지부장 얼굴이 그냥 아주 일자하게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도원지부, 도봉지부, 동부지부 박종환 지부장입니다. 성동구 마장동 778-3 대형빌딩 3층에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서대문지부, 성북지부, 송파지부, 양천지부, 영동지부. 영동지부에 신규 이제 직원이 영동지부로 왔다가 기획실로 다시 그 직원이 한 명이 간 것 같습니다. 근데 영동지부에 대해서
지금 거의 내용 중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영동지부 거의 지부 주소는 영등포구 대림 3동 682의 2 성락빌딩 3층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지부장님 이렇게 딱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용마지부, 은평지부 이렇게 중앙지부, 중랑지부 이렇게 해서 지부가 18개입니다. 우리 조합원님들이 지부도 옛날 뭐 컴퓨터도 없고 인터넷도 잘 안 되고 그럴 때 이제 조합원님들의 이러다가 편리하게 이용하라고 지부를 18개 만들었는데 요즘은 뭐 핸드폰이든 집에서 컴퓨터든 일들을 다 본인들이 볼 수 있는 조합원들이 절반 이상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조합을 이제 이용하시는 조합원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이제 연세 드신 분들만 이용을 하는데 조합원님들이 이제 18개 지부가 있을 필요가 없다. 지부를 줄여서 인건비를 줄여라.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이번에 조합원총이 요구하는 서명을 받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18개 지부에 상조 민원실장 자리 없애고 직원 채용 너무 많이 했으니까 없애고 조합 이사 4명 정하는 거 그거 없애고 그러면서 인건비 줄여가지고 조합 쓸데없는 돈 낭비하지 말고 조합원들 주머니에서 조합원 청구서에 돈 너무 많이 올라온다. 그런 거 줄여주라. 그런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상조 운영비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조합에서 날라온 청구서 보고 돈을 내다 보니까 이 상조 운영비가 9월 달에는 7,680원 10월 달에는 8,360원 8월 달에는 6,910원 이게 운영비가 왜 자꾸 틀리게 나오는 겁니까? 돈이 왜 더 나와요? 봐봐요. 다시 한번 봅니다. 제가 잘못 봤나? 8월 달에는 상조입이 운영비가 6,910원입니다. 8월 달에. 9월 달에는 운영비가 상조 운영비가 7,680원 나왔어요. 10월 달에는 상조 운영비가 8,360원 나왔습니다. 그 조합의 상조 민원실장은 조합에서 돈이 나가지 않는다. 월급이 조합에서 나가지 않는다. 그런 얘기 하는 놈도 있었습니다. 지가 조합에서 돈을 안 받으면 뭐 공제조합에서 돈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돈이 왜 운영비가 이렇게 자꾸 올라갑니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면 이 새끼들이 다 뻥만 쳐요. 그러면 우리가 누굴 믿고 누구 말을 믿고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조합 홈페이지에 글이 올라온 내용을 다시 한번 제가 읽으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합은 신규 직원을 9명 채용한 것으로 압니다. 조합 신규로 직원을 9명 채용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획실 대리가 연합회로 진출함에 따라 조합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획실이라 공석으로 놔둘 수가 없다는 조합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약 1개월 전에 영동지부로 발령받은 신규 조합원의 스펙이 훌륭하여
기획실로 발령한답니다. 영동지부라고 여기가 딱 나와 있어요. 내용이. 직원의 인사이동 권한은 이사장이라 할 말은 없습니다. 직원의 인사이동 권한은 이사장이라 할 말은 없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8명의 신규 직원은 스펙이 어떠하기에 기획실 근무도 못하나? 그러면 나머지 8명은 실력이 딸려서 기획실을 못 데려가냐 이 얘기예요. 그러면 기획실 근무할 능력도 안 되는 자를 채용하였는가 이렇게 썼습니다. 그건 능력 안 되는 사람을 왜 채용했냐 그런 얘기 같아요. 그러나 꼭 그게 뭐 능력의 문제가 아니다 이런 뜻으로 여기에 글을 쓰는 것 같습니다. 서울 겐택시 조합부 기획실에 뭐 대단하게 스펙을 찾는가? 노 땡땡 같은 아빠 찬스를 이용하려는 의혹이 강하다. 노 땡땡 같은 아빠 찬스를 이용하려는 의혹이 강하다. 노 땡땡. 조합에서 이사장한테 힘을 쓸 수 있는 노 땡땡이라면 복지조합 대표가 노씨인데 복지조합 대표가 노동갑이에요. 노동갑 대표. 우리 충전소에 가스 넣으면 복지충전소 가서 가스 넣으면 영수증에 노동갑이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그 노동갑 아들인가? 노땡땡? 저는 이거 뭐 노동갑 아들인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여기는 노땡땡 같은 아빠 찬스를 이용하려는 의혹이 강하다 이렇게 써 있으니까 그냥 제가 알고 있는 조합의 이사장한테 가까이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복지조합의 노동갑 복지조합 대표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노씨가 지금 현재 딱 생각나는 사람이 노동갑 하나예요. 그럼 뭐 우연의 일치의 노씨인가요? 노땡땡 같은 아빠 찬스를 이용하려는 의혹이 강하다. 노땡땡. 어쨌든 조합에서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또 이름을 가려가지고 노땡땡 같은 아빠 찬스를 이용하려는 의혹이 강하다 이렇게 쓴 것 같습니다. 노땡땡. 그러면 직원이 노씨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영동지부에 있다가 기획실로 간 직원이 노씨네요. 노땡땡. 노씨예요. 노씨의 직원이 기획실로 갔습니다. 정관까지 개정하여 채용한 직원을 포함하여 신규 직원의 채용은 정상적이었나? 이분은 뭔가 있는 게 아는 것 같아요. 정관까지 개정하여 채용한 직원을 포함하여 신규 직원의 채용은 정상적이었나? 뭔가 있었으니까 이렇게 의문을 가지실 거 아니에요? 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만의 생각이 아닐 것입니다. 자녀나 친인척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조합원은 임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조합원들의 목소리가 참실은 안 들리는가? 우리 조합원들이 꾸준하게 요구를 많이 하죠. 조합원 본인의 자녀나 친인척이 조합에 직원으로 있으면 대의원, 뭐 지부장, 뭐 각종 높은 직책에 갖지 마라. 대의원도 출마하지 말고 지부장도 출마하지 말고 조합의 높은 자리에 들어가지도 마라. 그런 겁니다. 왜? 자기 자녀나 친인척이 조합원으로 근무를 하는데 그 사람들하고 직원들의 임금 협상도 자기 아버지하고도 할 수도 있고 자기 친척하고 그 조합원 임금 협상을 하고 그리고 자기가 필요하면 그 사람들한테 자기 자녀나 친인척한테 무슨 또 자료를 몰래 빼달라 어쩌라 그런 요구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자녀나 친인척이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뭐 대의원이나 지부장 아니면 각종 직책에 있는 분들은 이사장이나 조합에서 이제 무엇을 할 때 자기하고 생각이 맞지 않아도 자기 자식이나 친인척한테 불이익이 갈까 봐서 어쩔 수 없이 이사장이나 조합에서 요구하는 안건에 대해서 자기 의견도 표시 못하고 그냥 줄줄줄 그냥 속 끓이듯이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우리 조합원들이 자녀나 친인척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조합원은 임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를 자꾸 내는 겁니다. 네? 그리고 조합부 기밀을 적에게 인감증명까지 첨부하여 제공한 자가 조합부 고위직이다. 이게 이 조합부 기밀을 적에게 인감증명까지 첨부하여 제공한 자가 조합부 고위직이다. 이 어떤 사람 얘기를 하는가요? 이거 우리 조합원님들이 좀 신경 좀 써서 이 사람이 누군가 좀 알아내 주십시오. 인감증명까지 첨부해서 적에게 제공했다고 합니다. 이적 행위를 한 자를 채용한 이유가 궁금하지도 않다. 복지법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이사부터 징계하라. 복지법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이사가 있는가 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복지법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이사부터 징계하라 이러죠. 복지법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다. 복지법인에서는 이사한테 돈을 왜 줬을까요? 참, 서울개택시조합 이사를 하면 복지법인에서 막 돈을 주나요? 복지법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이사부터 징계하라. 야, 복지법인 조합에서 이사한테 뭘 줬으니까 금품 수수한 이사부터 징계하라고 하죠. 조합원님들 이런 내용 모르고 있었죠. 복지법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이사부터 징계하라. 이거 뭔가 있으니까 징계를 하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서 매표 행위를 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자, 조합정관 제48조 2항 4항을 위반한 자다. 징계하라. 이거 징계를 이렇게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서 매표 행위를 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자, 조합정관 제48조 2항 제4항을 위반한 자다. 징계하라. 이분이 많이 알고 있는 분입니다. 일반 조합원들은 알지도 못한 내용이에요. 이거 복지법인 대표 외 4명이 이사장이거나 대행을 하신 분들의 업무상 배임행위 소송에 대하여 이사들은 왜 취하를 하였는가? 조합이 지출한 변호사비는 얼마인가? 복지법인 대표 외 4명이 복지법인 대표 4명이 이사장이거나 대행을 하신 분들의 업무상 배임행위 소송에 대하여 이사들은 왜 취하를 하였는가? 조합이 지출한 변호사비는 얼마인가? 이게 뭐 이사장이나 뭐 대행을 하신 분이거나 복지법인에 피해를 끼쳤거나 피해를 끼치도록 했기 때문에 업무상 배임행위 소송을 걸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번에 복지법인 대표와 이사들이 뭐 복지법인 대표가 바뀌었잖아요. 차순선 이사장이 이제 취임하고 나서 복지법인 대표가 바뀌었습니다. 노동갑 대표가 이제 복지법인 대표가 됐죠. 이 4명이 복지법인 대표 이 4명이 이사장이거나 대행을 하신 분들의 업무상 배임행위 소송에 대하여 이사들은 왜 취하를 하였는가? 그럼
조합이 지출한 변호사비는 얼마입니까? 이게 문제에 있어서 소송을 걸었는데 이사장이 바뀌고 복지법인 대표가 바뀌니까 소송을 취하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럼 자기 본인들에 대한 소송이었었나?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 자리로 들어가가지고 그냥 취소시켜버렸나? 제가 생각에는 본인들의 엮인 소송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아니면 소송을 취하야 할 일이 없잖아요. 참, 복지법인 대표와 4명이 이사장이거나 대행을 하신 분들의 업무상 배임행위 소송에 대하여 이사들은 왜 취하를 하였는가? 조합이 지출한 변호사비는 얼마인가? 도대체 돈 들여서 소송을 해놓고 왜 취소를 했을까요? 왜 취하를 했어요? 참나 희한하네요. 선거법 위반한 자에 대하여 면죄부를 주고 보상까지 하여야 했는가? 제가 저번 영상 중에 선거법 위반한 자들에게 자리를 줬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그 선거법 위반으로 대의원 날라간 사람, 선거법 위반으로 지부장 선거, 대의원 선거 때 지부 사무실 앞에서 하루 종일 선거운동에서 선거법 위반 처분을 받은 자가 기획본부장으로 또 갔죠. 그러니까 이 선거법 위반한 자들에게 다 면죄부를 주고 보상까지 했는가? 선거법 위반을 받은 사람들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새로 구성이 되면, 이사장이 새로 바뀌어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를 새로 구성하면 그 앞전에 있던 선거관리위원들이 처분을 한 거를 다시 심의를 해가지고 처분에 대해서 처분 취소,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내용이 청관이나 선거관리 규정 자체에 없습니다. 본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라는 걸 그 다음에 본부 선거관리위원으로 임명받은 사람들이 이 전 선거관리위원들이 결정한 거를 다시 번복하고 재심을 해주게 된 정관 규정은 없습니다. 선거관리 규정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차순선 이사장이 이사장으로 취임하고 나서 본부 선거관리위원들을 새로 임명을 했는데, 그 본부 선거관리위원들이 선거법 위반 처분 받은 자들을 재심의해서 선거법 위반 처분을 이 선거법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해서 선거법 위반 처분은 이의가 없다 해가지고 면죄부를 줬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선거법 위반자에 대하여 면죄부를 주고 보상까지 하였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그냥 막 마음대로 선거법 위반 처분을 받은 사람은 조합 직책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근데 차순선 이사장이 취임하고 나서 풀어줬다는 얘기죠. 징계란 자격을 가진 자 많이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야 당사자도 승복을 한다. 장상준 전 이사장님이 사망하셨고, 장상준 전 이사장님이 장안동 그쪽에서 하시는데, 그래도 가끔 얼굴 보셨던 분인데, 차순선 이사장이 취임하고 나서 장상준 전 이사장님이 사망하셨다는 겁니다. 뭔가 무슨 큰 충격을 받고 열받아서 돌아가셨나? 여기에
굳이 장상중 전 이사장님이 사망하셨고 이걸 쓸 일이 아닌데 이렇게 쓰셨어요. 그러면 뭐 열받아서 돌아가셨나 삼가 저희를 포함합니다. 영동지부 오 땡땡 전 지부장님이 개인 택시를 양도하셨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영동지부 오땡땡 전 지부장님이라 하시면 영동지부에 오땡땡 지부장님이라면 전에 영동지부의 오땡땡 지부장님은 이사장 선거에도 나오셨던 분인데 영동지부에 제가 알기로는 영동지부의 전 지부장인 오흥준 전 지부장님이 이사장 후보로도 나왔었던 분이에요. 이사장 선거에도 나왔었던 분이죠. 그분이 개인 택시를 양도하셨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기에 글 쓰신 거 보면 영동지부 오땡땡 전 지부장님이 개인 택시를 양도하셨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거는 그냥 본인이 연세 드셔서 개인 택시를 파는 게 아니라 뭐 열받아서 개인 택시를 팔았나? 제가 이 내용을 읽기는 꼭 열받아서 파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영동지부에 오홍준 전 지부장님은 이사장 선거에 후보로 나올 정도로 그래도 영동지부나 거의 뭐 18개 지부 조합원님들 중에 좀 오래 드신 분들은 그래도 오홍준 전 지부장님에 대해서 좋게 말씀들을 많이 하셨던 분입니다. 영동지부 전 오땡땡 전 지부장님이 개인 택시를 양도하셨군요. 매우 안타깝습니다. 약속이란 지켜져야 합니다. 당사자는 약속이 아니라 하지만 듣는 사람은 약속이라 믿는다. 나처럼. 그러니까 이 선거를 하면서 내가 당신한테 선거 끝나서 당선이 되면 무슨 자리를 줄게 하고 문서로 쓰지는 않았지만 자기가 그 문서에 내가 당선되면 뭔 자리를 줄게 하고 쓰지는 않았지만 그런 뜻으로 얘기를 했으니까 당사자는 약속이 아니라 하지만 듣는 사람은 약속이라고 믿는다 이렇게 썼잖아요. 그러면 듣는 사람이 저 사람이 나한테 무슨 자리를 준다고 했어 그렇게 믿을 정도로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약속이란 지켜져야 합니다. 당사자는 약속이 아니라 하지만 듣는 사람은 약속이라 믿는다. 나처럼 글 쓴 사람이 본인도 그렇게 믿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믿었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통찰은 없고 성찰 부족하고 현찰만 탐내면 결국 패망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현찰만 탐내면 이게 지금 알게 모르게 자리를 간 사람과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돈 얘기를 많이 하던데 여기에도 또 돈 얘기가 나옵니다. 통찰은 없고 성찰 부족하고 현찰만 탐내면 결국 패망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여러분, 조합의 대의원으로 출마를 하는 사람이든지 지부장으로 출마를 하는 사람이든지 이사장으로 출마를 하는 사람이든지 그런 사람들이 선거에 출마를 하면
주위에서 보고 이 사람이 괜찮다 싶으면 돈 주고받고 하지 말고 내 시간 나는 대로 성의껏 이제 그 후보를 홍보를 해 주십시오. 남의 후보 흉 볼 것 없습니다. 내가 누구를 겪어보니까 사람 괜찮더라. 그 후보를 좀 도와줘서 뽑아달라. 그런 홍보를 해주면 되지. 뭐 돈을 주고 받고 너 당선되면 나 어디 자리를 줘라. 아니면 내가 당선되면 당신 어디 자리를 줄 테니까 당신 돈 써서 선거운동을 해라. 그런 거 이제 하지 맙시다. 조합원들은 그 사람이 평소에 하던 행동을 평소에 조합원들을 위해서 한 일 아니면 택시를 위해서 한 일 그런 거 조합원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만 다 알고 있습니다. 일 열심히 한 조합원은 후보로 나오면 다른 조합원들이 다 찍어줍니다. 돈 주고받고 선거운동 하지 마세요. 여기 마지막에 그 참 우리 조합원님들 새겨 들읍시다. 통찰은 없고 성찰 부족하고 현찰만 탐내면 결국 패망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조합원 여러분, 한 번 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통찰은 없고 성찰 부족하고 현찰만 탐내면 결국 패망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여러분, 다음에 어떤 선거를 하시든지 간에 돈 주고 돈 받고 그런 선거운동 하지 마시고 진짜 어떤 사람이 그 직에 가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람인지 그런 사람을 잘 보고 다음 선거 때는 진짜 일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조합 홈페이지에 올라온 소통 게시판에 글 내용을 한번 읽어봐 드렸습니다. 조합원님, 조합 홈페이지 가끔 들어가셔서 제가 조합에 요구하는 글 그런 내용 쓰십시오. 이 조합에서 다 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원님, 택시방송에 나도 한마디 조합을 향해서 조합 이사장이나 뭐 조합이 일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 조합원 위해서 일을 잘해라 하고 목소리 한번 내시고 싶으신 분은 택시방송 임명식한테 전화를 주십시오. 전화 안 받으면 문자를 주십시오. 제 번호는 010-3727-0185입니다. 택시방송 임명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